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를 배웠어요. 뭐 지수 함수라는 게 별건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냥 함수는 함수인데 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뭐를 싸는지 확인하는 게 지수 함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실 내용은 뭐 지수 배웠으니까 로그 함수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그럼 로그 함수라는 건 또 뭐냐? 뭐겠어? 지수 함수가 지수에다가 넣는 게 지수 함수면 로그 함수는 로그에다가 집어넣는 게 로그 함수겠다라는 거죠. x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이것저것 y에서 나올 거다. 물론 당연히 진수 자리에는 0보다 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로그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x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다가 보면 좌표 찍힐 거면서 좌표 찍히면서 그래프가 적당히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x에다가 0보다 큰 거 뭐 넣어볼까요? 1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x에다 1 넣어주시면 로그 2의 1입니다. 그러니까 0 나오죠. 따라서 1,0에다가 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x에다가 뭘 넣어보지? 2 넣어보죠. 그럼 로그 2의 2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계산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충분한 연습이 되셨어야 될 텐데. 뭐 어쨌든 자, x에다가 이번에는 4를 넣어보죠. 로그 2의 4니까 4는 2의 제곱 앞으로 나가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에다 4 집어넣으면 2가 찍힙니다. 4,2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점점점 큰 거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점점점 커질 거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생각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들만 넣을 게 아니라 어쨌든 0보다 큰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2분의 1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2분의 1 넣어보시면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 거듭 제곱인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에 점이 찍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x에다가 이번에는 4분의 1을 넣어보시면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 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2에 점이 찍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에다가 점점점 작은 하지만 0보다는 큰 x의 값을 넣어보면은 그래프가 또 한없이 내려가고 있음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y축에 점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지만 y축이랑 절대로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즉 y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겁니다. 지수 함수에서 뭐가 중요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수 함수에서는 핵심이 되는 점 0,1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근선 x축이 있었습니다. 로그 함수에서 핵심이 되는 점은 1,0이 되고요. 점근선은 y축,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로그 2x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도 그랬지만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졌었다라는 거잖아요. 지수함수에서. 로그 함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물론 뭐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이것저것 나오는 것을 순서쌍화해서 좌표 평면에 따다다다다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요 2분의 1이라는 게 결국은
2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인 거고 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비교를 해보신다라면 뭐의 부호가 바뀌었냐? 여기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어쨌든 절대로 x의 부호는 아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넘겨버리시게 되면 결국 y의 부호가 바뀐 것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무슨 축 대칭이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x축 대칭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로그 2x 그래프, 자, 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해서 그려주시게 되면은 다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해 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물론 1,0을 지나는 것은 여전하고요. 점근선이 y축, 그러니까 x는 0이 된다라는 것도 여전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밑이 2인 경우, 그러니까 밑을 이제 a로 잡고 가죠. 밑이 a. 그러면 얘는 밑이 a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a는 뭐 1보다 크다가 돼야 될 거고요.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띌 것이냐 아니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띌 것이냐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똑같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 따로 로그함수 따로 기억하실 게 아니라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밑이 1보다 크면 우상향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결국은 역연상 관계,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를 쌤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역함수 구하는 거? 일단은 주어진 식을 x는으로, 그러니까 x 빼고 다 넘겨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변에서 로그 a가 붙어 있는데 이 로그 a를 날리기 위해서 양변의 밑에다가 a를 깔아버리시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좌변은 ay가 되겠고요. 우변은 x가 되겠죠. 로그 a를 날렸으니까. 그런 다음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시게 되면 역함수가 구해지게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 기억나시나요? y는 x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역함수 그래프, 자, y는 x 대칭, xy 자리 바꿔, 역함수 xy 자리 바꿔, 요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 y는 x 직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로그 함수를 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여 그려주시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지수함수 그래프. 자, 지수함수 그래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0,1, 1,0을 y는 x 대칭하시게 되면 0,1에 놓이게 되고, 점근선은 x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 y는 로그 a분의 1x. 자, 요거 역시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 양변 밑에다가 a분의 1 깔게 되면은 로그 a분의 1이 날아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분의 1에
y 거듭 제곱은 x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x, y 자리를 바꿔주시면 y는 a분의 1 x 거듭 제곱이 되면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결국 역함수 관계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역시 직선 y는 x 그려주시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그래프를 자,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잘 그려야지. 자, 요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감소하는 지수함수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 그래프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요 점은 0,1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점근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함수,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와 1보다 큰 로그 함수 요 두 개 사이에는 y축 대칭 x축 대칭 관계가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 역함수끼리의 관계는 직선 y는 x 대칭 관계가 또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동시에 여러 개 막 그려지니까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많이 그려보셔야 돼. 진짜 많이 그려보셔야 돼. 나중 되면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라 그랬는데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라 그랬는데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친구들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연습 부족이에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그려보시면서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로그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사이의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의 그래프를 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9페이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149페이지, 150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은 어쨌든 밑이 1보다 큰 경우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진다. 이런 설명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줄 그어져 있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1,0이 핵심이 되는 점이다 라고 했고요. 점근선이 y축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고요. 152페이지 넘어가고 153페이지 보실 거예요. 153페이지 보시면은 약점 휘어잡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답을 한번 해보셔. 잉? 알겠지? 내가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으로라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로그 AX랑 로그 AX 제곱이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셔야 돼. 왜? 로그 AX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근데 쌤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 로그 AX가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 로그 AX가 됩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요거랑 더하면,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로그 AX 제곱이랑 로그 AX 세제곱이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또 쉽죠. 앞으로 내려올 거고 앞으로 내려올 거고. 그래서
5 로그 AX가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AX 제곱이랑 로그 AX 4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6 로그 AX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 들으신 거다라는 거. 말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 틀렸다라는 거. 요건 맞습니다. 얘도 맞아요. 근데 얘는 틀렸어. 뭐야, 이건 맞다고 이것도 맞다고 해놓고 얘는 왜 틀려? 뭐지? 왜 그러지? 그러면 로그 AX 세제곱이랑 로그 AX 4제곱이랑 더하면 7 로그 AX가 될까요? 뒤질래? 자, 대답을 해봐. 생각을 해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자, 대답하셨나요? 요거 맞습니다. 요거 맞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 사이다 적을까? 로그 A X 제곱이랑 로그 A X 뭐 제곱이랑 더하면 요거는 4 로그 AX가 될까요? 대답하셨어요? 된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요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뭐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얘는 내려와서 막 더하고 된다고 하고 얘는 또 안 된다고 하고 뭔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할 때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제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크려면 x가 0보다 커도 되지만 x가 0보다 작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물론 여기에서는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지. 근데 둘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잖아. 그러면 두 개 다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에 해당되는 x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곱이 있던 게 앞으로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의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3 로그 AX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요걸 보시면 진수 자리에 뭐가 있냐면 x제곱이 있어요. 진수 자리에 뭐가 있냐면 x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이 0보다 커야 돼. 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진수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x제곱이 0보다 크려면 x는 0보다 커도 되지만 작아도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아도 얘는 정의됩니다. 얘도 정의돼요. 근데 문제는 내리고 내려서 더하는 순간 진수 자리에 뭐가 있게 되냐면은 x만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x가 뭐가 될 수도 있다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그럼 얘는 로그로서 정의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음의 과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볼게요. 진수 자리에 x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수 자리에 x세제곱이 있어요. x세제곱이 0보다 크려면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로그가 모두 정의되려면 얘도 정의되고 얘도 정의가 되려면 x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x가 0보다 작게 되면 얘는 로그로서 여전히 정의될 수 있어요. 왜? x제곱이 진수니까.
x가 0보다 작더라도 진수는 0보다 크게 된단 말이야. 근데 x가 0보다 작은 경우 얘는 로그로서 정의될 수가 없죠. 왜? 음수를 세제곱하면 음수거든. 근데 그럼 진수 자리에 음수가 왔다라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로그가 모두 정의되려면 x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수를 앞으로 내리더라도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로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진수 자리에 x제곱이 있어요. 진수 자리에 x 4제곱이 있어요.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죠. x 4제곱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려면 x는 0보다 커도 되지만 작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로그가 정의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x5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로그 ax 제곱을 2 로그 ax로 바꾸시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의 그래프와 이것의 그래프는 다르게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봤으니까 로그 함수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x, 로그 ax, 요때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1,0을 지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 지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점근선이 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얘가 이제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 되겠죠.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어디 갔니? 얘가 기본형. 자, 로그 함수의 기본형을 배우셨으면 이제는 뭘 배우셔야 될 거냐면 표준형을 배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표준형이라는 것은 기본형을 단지 무엇을 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이건 지수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표준형은 기본형을 단지 무엇 한 것에 불과하다?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뭐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는 y-n을 대입을 하시는 거죠. 붙이는 게 아니라 x 대신에는 x-m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n은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n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평행이동한 로그 함수, 요 놈이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형에서 중요하게 다뤘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1,0 핵심이 되는 점과 그 다음 점근선, 그래프 모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 보시게 되면 옮길 거잖아? 뭐를? 1,0을. 그럼 1,0을 가지고 여기 있던 점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옮겨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점만 옮길 거야? 아니지. 점근선도 옮겨야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근데 이게 세로선이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을 확인하신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다라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평행이동 또 확인을 했고요. 157페이지 보시면서 정의역, 치역, 뭐 점근선 이렇게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정의역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들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점근선보다 큰 x들이 정의역이 될 것이고, 치역은 점들의 y좌표들인 거잖아요. 근데 y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한없이 내려가고, y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한없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범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은 뭐 역함수, 역함수 그냥 하시면 되지 않나? 그쵸? 역함수 한번 그래도 구하고 넘어가죠. 별거 없어요,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일단 x 빼고 다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 먼저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로그 a를 날려야 되겠네. 그러려면 양변 밑에다가 a를 깔아버리시면 되죠. 그럼 a에 y-n 거듭제곱은 로그 a 날아가면서 x-m만 남겠네요. 그럼 이제 m마저 넘어가는 거죠. m마저 넘어가면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x 혼자 남았으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리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 역함수 구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 성질 159페이지 증가한다, 감소한다 등등 161페이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지수함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이 끌고 가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161페이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그냥 로그가 붙어 있는 것 뿐인 거죠. 핵심은 중요한 거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핵심은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다라는 거고,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무조건 y값을 얘기한다. 그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로그 함수인가 보지 뭐. 그럼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로그 함수의 최대값,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불러주는 건 거고, 어쨌든 y값이라는 것은 위에 있을수록 큰 값을 가지고 아래에 있을수록 작은 값을 갖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위에 있을수록,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을수록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얘는 로그 함수만의 어떤 특별한 성질이라는 게 아니라 함수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 성질이므로 굳이 로그 함수에서 특별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 뿐인 거죠.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로그 a x. 근데 요 자리에 항상 x만 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조금 더 덩치가 큰 게 왔을 때 x가 크면 클수록,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가 아니라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고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때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죠.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돼. 우상향하니까.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작아지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뭐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작아지고 그거는 밑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61페이지 넘어가고요. 162페이지 보시면은 뭐 있냐면은 로그 AX 이거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꼴이 어떤 특정 꼬라지가 반복되는 경우 요거는 지수에서도 있었다라는 거고 지수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로그 함수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그냥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건데 지수함수랑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지수함수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수함수에서는 ax 거듭제곱을 치환을 하게 되면은 지수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계산 결과는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로그 함수를 뭐 치환을 하시게 되면 로그 함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계속 올라갔고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값은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범위가 없다라는 얘기는 m이 될 수 있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쓰자라면 m은 모든 실수다. 실수 전체다.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함수를 치환한 문제가 어려울까요? 로그 함수를 치환한 문제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지수함수를 치환한 문제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왜? 치환을 함으로써 제한이 들어가게 되잖아. 얘는 치환을 해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치환을 함으로써 제한된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치환이 로그의 치환보다 좀 더 까다롭게 되면서 요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학교 시험이 쉽다라면 요것도 내실 수 있겠지만 요거 나오면 진짜 시험이 좀 쉽다. 요렇게 나와줘야 변별력 있는 문제를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164페이지로 가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있네. 자, 이제 예제 1번부터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입니다. 요 기본형이 뭐였을 거냐면은 y는 로그 2의 x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x에다가 x 플러스 2가 들어갔네.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붙었네. 를 통해서 기본형인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바로 한번 그려보죠. 로그 2x 그래프 핵심이 되는 점은 1,0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 1,0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1에 있겠네요. 그리고 점근선도 옮겨졌을 거란 말이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그것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치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미치 1보다 큰 2입니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떨어졌네. 이번에는 괄호 2번 그래프 볼게요. 얘는 기본형이 뭐였을 거냐면은 y는 로그 3분의 1 x였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겼겠죠.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있던 점이 1,0에 있던 점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졌으니까 2, 마이너스 3에 찍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점근선, y축에 있던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는 아무리 내려가봤자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은 오른쪽으로 한 칸간 x는 1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는 미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미치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다 그렸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제 2번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거네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어렵다 싶다. 쫄아라 쫄지 마라. 제발 좀 쫄지 마라 라는 거죠. 제발 좀 쫄지 마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할 때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겠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 안 합니다. 일단 절대값이 없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무상향하게끔 이제 그려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얼마겠어? 1이겠지 뭐. 여기 그쵸? 여기 점근선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x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운다고? x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x가 음수인 거.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을 지운다고. 근데 지울 게 없네? 어쨌든 지워. 쓱 지워. 지울 게 없어도 지워. 그런 다음에 y축 대칭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가 요 그래프만 된다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요거 둘 다 됩니다. 둘 다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됩니다. 바로 2번입니다. 일단 절대가 없다 치고 y는 로그 2x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그냥 획가닥 제끼시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이제 확인할 건데,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시고, x축 아래 부분을 지워버리시고, x축 위로 퍼 올려버려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y는 절대값 로그 2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모두 다음 식의 그래프입니다. 둘 다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제 2번까지 했고요. 예제 3번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함수 구하는 거야. 식 좀 정리한 다음에 x랑 y랑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후딱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2부터 넘깁시다. 곱하기 2 되어 있는데 2부터 넘겨주시면은 2분의 y는 3의 x-2 거듭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친 3을 날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미치 3인 걸 미치 3인 걸 날리려면 양변 밑에다가 로그 3을 깔아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3 날아가면서 x-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의 2분의 y 플러스 2는 x가 되면서 비로소 x만 남게 되었다. 이제 x, y 자리 바꿔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y는 로그 3의 2분의 x 플러스 2 요게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요 함수의 정의역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진수 조건에 의해서 2분의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0보다 커야 된다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다음 지수 함수에서 나오는 치역, 그러니까 y의 범위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로 넘어가면서 x, y가 자리가 바뀐단 말이야. 그때 요 y도 x로 바꿔버리시게 되면 정의역이 또 구해지게 되죠. 이렇게 정의역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2번 로그 함수네요. 그럼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뭐 지수 함수 나오겠죠. 뭐부터 넘길까? 2를 넘기셔야 되겠네. 그럼 y-2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제 로그를 날리셔야 되는데 밑이 3인 로그를 날려야 돼요. 그러면 밑에다가 3을 깔아버리시면 된다. 그럼 x 플러스 1 될 거고요. 이제 1만 넘기면 되네요. 1 넘겨주시면 x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x, y 자리 바꿔주시게 되면 y는 3의 x-2 마이너스 1 이렇게 로그 함수의 역함수인 지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지수 함수에서는 뭐 x의 범위가 딱히 필요가 없죠. 아니면 뭐 여기서도 로그 함수에서의 치역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x가 모든 실수, y가 모든 실수. 그러면 y가 모든 실수인데 역함수 취하면서 x, y 자리 바뀌니까 y가 모든 실수였던 게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정의역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셔서 예제 4번을 계속하죠. 예제 4번입니다. 자, 문제 봐주시고 함수 fx가 좀 힘들게 주어졌어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gx가 역함수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역함수를 뭐 그래서 구할 거야? 선생님 아까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했잖아요. 아까는 구하라고 하니까 구한 거지. 얘는 그냥 gx가 역함수래. 그렇다고 해서 gx를 구하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역함수를 gx라고 하기만 한데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란 말은 없어. 그럼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고등학교 1학년 역함수를 처음 배우시면서 내가 니들한테 참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야 된다.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구하긴 구하는데 왜 구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구하셔야 된다. 역함수 문제는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 기억나시나요? F와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면 F동 G는 항등함수,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서 G가 3개가 있으니까 F도 3개를 붙여버려. F동, F동, F 이렇게. 똥, 똥, 똥 이렇게.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F동, F동, F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3개, F 3개니까 날아가면서 뭐만 내려올 거냐면 X만 내려오겠다라는 거죠. 이게 항등함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는 F동, F동, F-3. 근데 똥 대신에 뭐 쓰라고? 괄호 쓰라고. 똥 대신에 뭐 쓰라고? 괄호 쓰라고. 언제? 1학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2학년 과정에서 쌤 영상을, 쌤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배우면 되지. 똥 대신에 뭐 쓰라고? 괄호 쓰라고. 됐죠? 자, 그럼 이제 F-3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위에다가? 작으니까? 밑에다가? 왠지? 아니죠. 자, 범위 보셔야 되겠습니다. x가 12보다 작을 때는 얘를 보고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봐라 라는 거죠. 근데 x가 그래서 12보다 커 작아.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x인데 맞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게 x 자리잖아요. 요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은 12보다 작기 때문에 얘를 봐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은 24가 되겠네. 그럼 F24가 됩니다. 그럼 이제 24를 넣을 차례죠. 아까는 위에다가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밑에다가 넣어야 되겠네. 찍어버릴 거야. 자, 24를 넣을 거예요. 24를 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그건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야. 여기를 보셔야 돼.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근데 지금 24가 12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24 집어넣으면은 빼기 8, 16. 그럼 2의 4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F-3. 요거 F-3은 24다라는 건 아까 구해놨어요. 그쵸? 따라서 X는 24다. 요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 됐고요. 예제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로그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그쵸? 평행이동을 했다라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형이죠. 그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은 분명하구나. 왜?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y는 a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 놈은 길어져라뿅 해서 a분의 1 x 거듭제곱 마이너스 1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보자고. 그런 다음에 y는 a분의 1 x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얘랑 비교해보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 그린 다음에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그래프 그릴 건데 지수 그래프 밑이 분수니까 0과 1 사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좀 곤란하죠. a가 0과 1 사이예요. 그거 분의 1이니까 a는 1보다 크죠. a분의 1은 1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니까 그래프가
기억나시나요? 지수함수 뭘 지나야 된다고? 0,1이 핵심점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점근선 X축입니다.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증가함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놈을 가지고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내려라. 그러면 0,1이 한 칸 내려와서 0,0에 찍힐 거고요. 점근선도 움직이셔야 되겠죠. 한 칸 내려오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상향 하면서 그래프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6번으로 달립니다. 자, 문제 봐주시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 위에서 점 찍어가면서 뭐 도형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좌표, 점 A의 좌표 확인해 주시고요. 점 B, 그 다음에 점 C,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분 AB 길이가 2다. 그 다음에 선분 BC 길이가 2다. 이렇게 또 힌트가 주어졌네요. 일단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거 써먹어 주셔야 되겠죠. 2, 로그 A입니다. 왜? 일단 이 점의 x좌표가 2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 요 점은 다음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그때 y 로그 a의 2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점 B의 좌표를 한번 보죠. 점 B는 x좌표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y좌표가 a의 y좌표와 같음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y좌표가 로그 a의 2죠. 근데 요 점 b는 다음 y는 로그 b의 x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여기에다가 대입해야지. y에다가 로그 a의 2를 대입하면 로그 b의 x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로그 b를 날려야 돼. 로그 b를 날리려면 밑에다가 이 b 깔아버리시면 되죠. 밑에다가 b를 깔아버리시게 되면 로그 b가 날아가면서 뭐만 남는다? x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x좌표 b의 로그 a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왜? 점 C의 x좌표가 얼마니까? 점 B의 x좌표와 같으니까 B의 로그 A의 2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y좌표는 점 C가 다음 그래프 위에 있으므로 x에다가 얘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a의 b 로그 a 2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들은 대충 다 잡아놨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힌트. 요거 길이가 2다. 그러면 점 B의 x좌표 b 로그 a2에서 점 A의 x좌표 2를 빼면 x좌표 길 빼면 선분 AB의 길이 얼마? 2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b 로그 a의 2가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식 하나 쓰죠. 우리가 앞에서 총 10개의 로그 성질, 로그 공식을 배우셨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활용도가 거기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지금까지 그 공식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로그 함수 들어오니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뭐 했었냐면은 요 놈이랑 이제 자리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2의 로그 A의 B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전히 4다라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므로 로그 A의 B가 2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공식을 안 쓰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어떻게? 양변에다가 로그 B를 붙여버려. 양변에다가 로그 B를 붙여버려. 그러면은 로그 B의 B니까 1 되면서 얘가 내려오겠죠? 로그 A의 2. 우변은 로그 B의 4. 되나요? 그러면 뭐 요거 가지고 밑변환 공식 쓸까요? 밑변환 공식 쓰시게 되면 로그 2의 A분의 1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분의 1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역시 마찬가지 로그 4의 B 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 밑이 4잖아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그러면은 밑의 지수니까 나가는데 분 뭐로 들어가겠죠?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건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복잡해요. 그쵸?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로그 2의 B는 2 로그 2의 A가 되겠고 앞에 곱해져 있는 2는 다시 올려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2의 B가 로그 2의 A 제곱이니까 B가 A 제곱과 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랑 우리 아까 여기서 바로 끄집어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여기서 아까 공이 썼었잖아요. 2 로그 A의 B가 4다. 근데 4가 2의 제곱이었으니까 로그 A의 B가 2다. 이렇게 했었죠. 이제 여기 양변 밑에다가 A를 깔아버리시게 되면 날아가면서 B는 A 제곱이다.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식을 많이 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봄으로써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저렇게도 문제가 보일 거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B는 A제곱이다. 뭐 이런 힌트를 끄집어냈습니다. 요 힌트는 아직 안 써먹었어요. 우리가 무슨 힌트? 요 길이가 2다라는 것도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Y좌표랑 Y좌표 요거 두 개 뺀 게 또 얼마다? 2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로그 지금 진수의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로그 A의 B입니다. 요게 Y좌표. 근데 B가 A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B 대신에 A제곱을 써주시게 되면 요게 2였어요. 그래서 아까 2가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앞에 곱해지는 2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결국 얘는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로그 A의 2. 그래서 지금 점 C의 Y좌표를 정리한 거고요. 점 B의 Y좌표를 적은 거예요. 이제 요거 두 개를 빼면
선분 BC 길이의 BC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거고 그게 2다라고 주어진 거죠. 밑이 같은 로그 길이의 백입니다. 그러면 진수랑 진수에서 나누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4니까 2가 되죠. 그게 2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얼마니? 로그가 있으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쵸? 밑에다가 A를 깔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는 A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A는 1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은 A가 밑이었기 때문에 또 0보다 커야 되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A가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A가 루트 2면 B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모두 구했으니까 제곱하시면 2 되겠고요. 4 되겠고요. 더해서 6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을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빨리 문제를 해결했을 거다. 자, 예제 7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 자, 곡선 위에 2,3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다음 곡선과 만나는 점을 또 B라고 하자.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사각형 ACDB,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좌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 A는 2,3입니다.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다음 곡선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뭘까라는 건데, 요 두 함수의 식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충 감이 오셔야 돼. 요 두 개의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 밑이 똑같이 2잖아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요 두 개의 함수가 이제 역함수 관계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죠. 뭐도 같이 보시면서, 그래프까지 같이 보시면서, 요거 두 개 역함수 관계겠구나. 물론 가장 정확하게 하시려면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버리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로그 날리기 위해서 양변 밑에다가 2를 깔아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1 넘겨주시고, 이제 XY 자리 바꿔주시게 되면 2의 X가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똑같네, 역함수네 확인하시는 건데, 사실 확인하는 시간도 아까워. 그렇죠. 우리가 시험 보는데 이런 것들 좀 직관적으로 그래프 보면서 그렇겠구나, 혹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해보면서 경험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풀어봤던 거야, 경험해봤던 거야, 이거 역함수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위험성은 감수를 하되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 그래서 점 B의 좌표가 3,2다 라는 거죠. XY 자리 바꿔서.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2,0이 될 거고요. 점 D의 좌표는 3,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은 윗변 길이 2입니다. 아랫변 길이 3이죠. 그 다음 높이 3에서 2를 뺀 거니까 1이죠. 그래서 윗변 알고 아랫변 알고 높이 알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예제 8번으로 들어가죠. 자, 다음 세 수의 대소 비교하여라. 지수에서도 대소 비교를 했지만 로그에서도 대소 비교를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밑을 다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로그 3의 2고 앞에 3이 곱해져 있었는데 그거는 진수의 지수로 보내버릴 수 있겠죠. 얘는 로그 3의 70 근데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거 진수의 지수로 보내버리시면 2분의 1 거듭제곱 되겠네요. 근데 쌤 얘는 2인데요? 로그가 아닌데요? 만들면 되지. 일단 밑이 얼마야? 3인 로그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3을 써. 그럼 얼마야? 1이죠. 그리고 결국 2가 돼야 되니까 앞에다 2를 곱해. 그럼 올려. 이렇게 하시면 요거 2죠. 2. 요거 2입니다. 밑이 3이 되는 로그로 2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8, 얘는 9, 얘는 루트 70. 뭐가 제일 크냐? 루트 70은 77에 88에 64, 99, 87, 88에 64. 얘가 8.1이네요. 그쵸? 8.1이다. 9.9보다는 작고 8보다는 크죠. 그쵸? 따라서 9가 제일 크고 8.1가 그 다음 크고 8이 크다. 그래서 니들이 1, 2, 3등이다 라고 요것만 보시고 이제 단정 지으셨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도 보셨어야 된다. 밑도 보셨어야 된다. 밑이 1보다 크므로 밑이 1보다 크므로 진수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 우상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수가 클수록 크므로 네가 제일 크고 네가 크고 네가 제일 작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A와 B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일 때 이것들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1입니다. A는 0보다 크고요. 얘들한테 모두 밑이 A인 로그를 붙여버릴게요.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로그 A의 B가 되겠고요. 얘는 로그 A의 1이 될 건데 로그 A의 1은 0이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뭘 붙였냐면 밑이 A인 로그를 붙였는데 A가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는 0과 1 사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11이야. 그러면 로그 B의 A는 얘를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그 대신 분의 1이 들어갈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따라서 여전히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얘를 그냥 변형만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얘를 뒤집어 버리시게 되면 로그 B의 A가 1보다 커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진수에서 나누고 있어요. 진수에서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로그끼리의 차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로그 A의 A는 1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얼마였었냐면은 0.11. 그러면 0.11에서 1을 빼시게 되면 얘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놈은 1보다 크고요. 또 다른 한 놈은 0.11이고요. 또 다른 한 놈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제
9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러고 있어요. x가 커질수록, x가 작아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고.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밑이 어떠냐에 따라서 커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죠. 먼저 밑을 먼저 확인합니다. 밑이 2예요. 1보다 크죠.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겠구나. 그래서 진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3x-2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다가 3을 곱하시고 2를 빼시면 3x-2의 범위가 구해지겠죠. 즉 진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진수가 가장 클 때 밑이 1보다 크므로 최대값 로그 2의 16은 4.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로그 2의 4는 2. 끝. 됐죠? 자,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입니다. 따라서 진수의 최대에서 함수값의 최소가 구해질 거고요. 진수의 최소에서 함수값의 최대값이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진수의 최대 최소, 진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진수 자리에 뭐가 있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3. 2차식이 있습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 표준화하셔야 되겠죠. 자, 요 정도 표준화는 바로 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2차식의 플러스니까 최소값이 9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9예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므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가장 작으면 가장 큰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밑이 0과 1 사이니까. 따라서 진수가 9면 최대값이 만들어진다. 자,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죠. 따라서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9번까지 봤고요. 예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 아직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그 치환하는 거는 이제 처음 해보니까. 근데 보여야 돼. 지금은 안 보여도 되지만 결국은 보여야 돼. 우리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나와. 그럼 거기 가서 어차피 또 하다 보면 결국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 보다 보면. 근데 안 보면 어떡해? 안 보이지.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 로그 2의 4x인데 진수에서 곱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끼리 더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그 2의 4는 2잖아.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로그 2의 8x의 제곱.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진수 자리죠. 진수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겠죠.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수에서 곱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진수 로끼리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되겠고요. 로그 2의 8은 3 하실 수 있으셔야죠. 3입니다. 3.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6이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 로그 2x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0이죠. 자, 이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로그 2x를 치환을 하자라는 거지. 로그 2x를 t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x에 대해서 따로 주어진 게 없었다라면 t는 실수 전체가 된다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므로 x에다가 1부터 8까지 집어넣으면 그때 t는 0부터 3까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소수령일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치환을 합시다. 2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t 플러스 20이 되겠고요. 전개하시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6t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0 마이너스 18 그러면 2잖아. 거기다가 플러스 4 하시면 플러스 6 되겠네.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t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무작정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t에 대한 식이니까 t에 대한 범위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지. t에 대한 식이 떴는데 범위는 얘를 보고 계시면 곤란하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t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표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t-1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면서 계산하면 플러스 5 되겠네. 그래서 네가 최소값이구나 라고 하기 전에 그때 t가 얼마냐 1이다 1이 주어진 t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그러면 네가 진짜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 거냐라는 건데 요 지금 1이 0과 3 중에서 어디에 더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3에 지금 더 멀리 떨어져 있죠.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에다가 3 넣어주시면은 제곱하고 5 더하시면은 9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9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도 있는데 꼭 이런 문제가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값이 얼마였었냐면 5죠. 그럼 그때 x값은 얼마냐? 1이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라는 거. 쌤, 그때의 값 맞잖아요. 맞죠? 그때의 t값. 문제에서는 x값 구하라잖아. t가 1일 때, 그때 x값 0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5다. 그때 x는 0이다. 해주셔야 되겠고요. 최대값은 9입니다. 언제? 3일 때. 뭐가? t가 3일 때. 그럼 t가 3일 때, 그때 x는 얼마다? 8이다. 그래서 x가 8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t값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10번 끝났고요. 예제 11번으로 갑니다. 다 왔어요, 그쵸? 자, 오른쪽 그림은 곡선 y는 요거 3의 x 그래프 그리고 직선 x는 50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는 27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영역 a와 b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두 부분 A, B에 속해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각각
A와 B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더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요 점은 가장 기본 되는 거니까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경계선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영역 안에 있는 거,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를 좀 세알려 주셔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밑이 3인 로그예요. 따라서 X에다가 3을, X에다가 9를 넣으실 수 있어야 돼. 물론 X에다가 27, X에다가 81도 넣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3,1이 될 거고요. 9,2가 될 거고요. 27,3이 될 거고요. 8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2일 때는 Y좌표가 정수인 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일 높이 있는 점이 여기인데 1보다 밑에 있잖아. 그래서 X가 2일 때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거고 3일 때도 겨우 얼마냐면은 1이죠. 그래서 4부터 시작하는 거지. X가 4일 때 4,1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4,2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쵸? 5,1 6,1 7,1 8,1 9,는 2까지 올라가는데 경계선에 걸치고 있으니까 경계선은 빼내셔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4부터 9까지는 결국 한 개씩 점이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9부터는 X가 10이면 10,1, 10,2까지 찍을 수 있어요. 10,3은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9부터, 아니 10부터 얼마까지? 27까지. 근데 X27도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6까지는 각각 2개씩의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부터 9까지 몇 개야? 4부터 9까지 몇 개야? 빼시면 5가 되니까 6개 하셔야 됩니다. 빼서 5니까 5개 이러시면 안 되죠. 한 개당 한 개씩. 그러면은 6개면은 6개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몇 개냐면 17개입니다. 빼서 더하기 1 하셔야 되죠. 그럼 한 개당 2개니까 17개면은 34개가 되나? 그렇죠? 그래서 총 40개의 점이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40개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A 영역에서. 그럼 이제 B 영역 보도록 하죠. 27일 때 딱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28일 때는 1 찍을 수 있고 2 찍을 수 있고 3 찍을 수 있죠. 근데 4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8부터 50은 또 경계선 역할을 하니까 빼야 되겠고요. 49까지는 한 개당 3개씩 만들어내겠네요. 점을.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 2개 빼시면 21 더하기 1 하면은 22. 그러면은 한 개당 3개인데 22개니까 66개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 영역에 B에 속해 있는 것은 66개의 점이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거. 그래서 A가 40, B가 66이니까 2개 더해서 10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기본 다지기까지 푸시고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실력 다지기까지 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어쨌든 중간에 특히 실력 다지기까지 풀고 계시는 분들 중간에 분명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수만 10문제, 20문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난이도도 분명히 높기 때문에 아마 기본 다지기까지만 풀고 계시는 분들보다 숙제량이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까지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들죠. 하지만 분명히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실 거고 결국은 기본 다지기까지만 풀고 계시는 분보다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력 다지기를 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본 다지기까지만 풀고 싶어. 그러면 그냥 기본 다지기까지만 풀고 있는 학생이 받는 점수만큼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만큼 욕심을 내신다라면 기본 다지기로 바꿔. 찾아오셔서 쌤 저는 그냥 A 스텝만 할랍니다. A 단계 시험만 볼랍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대신 점수도 그만큼만 받아가시는 거야. 알겠지? 욕심을 가지신다라면 힘드신 거 알겠지만 이겨내셔야죠. 2학년 되셨으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